네, 안녕하세요. 흉배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오늘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네, 5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이제 폭염이에요. 폭염이 왔고 이제 습도까지 좀 꽤 높아서 약간의 짜증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날씨가 이 해외, 국내에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인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인제 날씨 때문에 굉장히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인제 오늘 혈관 건강, 당신의 혈관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혈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혈관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온도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딱딱한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파이프가 아니라 혈액이 흐르는 단순한 그냥 수도 파이프 같은 딱딱한 파이프가 아니라 탄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이라 혈관 질환들이 굉장히 좀 잘 생길 수 있는 위기의 시기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랑 연관된 시간을 좀 같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찬슈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올 때마다 이 라이브 올 때마다 이 뒤에 배경이 계속 쪼끔씩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오늘은 정말 인제 여기가 동남아인가요? 아니면 유럽인가요? 하여튼 휴양지 온 느낌입니다. 휴양지 온 느낌이고 여름휴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여름은 제가 또 여름휴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철 이렇게 인제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 제가 인제 쪼끔 등한시할 수 있는 게 혈관 건강이에요. 왜냐하면 인제 혈관 건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제 겨울철에 많이 생긴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겨울철에 생겨서 그때 뭐 심근경색, 뭐 협심증이나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사실 여름철에 혈관 질환들이 또 적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제 보통 동맥 혈관 질환들 말초로 가는 혈관이 뭐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뭐 뇌경색이나 혹은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철에 더 비율이 쪼끔 높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날씨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시기에는 약간 혈관의 변성도 커지면서 심장에도 좀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심장에도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인제 심장 기능이 본래 약했던 분들이 샤워하다가 쓰러지고 혹은 야외 활동하다가 쓰러지고 뭐 인제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급사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뭐 제가 또 주로 보고 있는 정맥 질환 우리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정맥 질환도 또 잘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말 '혈관 질환들이 더 급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저희가 인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열성 부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더운 날씨 그러니까 더운 환경에 노출되면 유독 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제 이렇게 피부 밑에 이제 이렇게 조직들이 붓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열과 혈관이랑 연관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질문 남겨 주시면 거기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답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지금 벌써 이제 7월 초잖아요. 7월 초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 이제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제일 인제 시원한 날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거의 30도 중반 뭐 35도 이상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굉장히 좀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더우면 제가 사실 이제 약간의 근육도 좀 풀어지고 해서 약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쪼끔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처져요.
피로감도 많이 생기고 약간 날씨가 더워지면 좀 힘들어하는 체질이라 어 겨울이 여름이 되게 인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올 여름은 또 이렇게 고온의 환경이 거의 뭐 10월 달 뭐 11 월까지도 간다는 또 예측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작년에도 추석까지도 더웠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인제 하석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뭐 부르는 얘기도 있었을 만큼 더위가 지구가 점점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뜨거워질 때 온열 질환자들도 늘어날 수 있고요. 혈관 질환자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질문이 몇 가지가 처음에 초기에 좀 들어와서요. 그거 답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추러스 님 안녕하세요. 네. 60대 아버님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붓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혈관 건강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우리 혈관에 좀 과부하를 주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이 있어요. 그때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혈관 건강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래 서 있는다. 그러니까 오래 서 있는 것은 중력에 혈류가 인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혈류가 다리 쪽으로 계속 정체되는 환경을 만들게 되죠. 이거는 동맥이든 정맥이든 어떤 혈관이 좋지 않더라도 이상을 만들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이 걷는다. 이것 또한 이제 다리에 이제 하중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안쪽에 혈류량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혹은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도 다리가 무겁거나 특히 다 붓는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혈관 건강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네.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온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하지정맥류 같은 병일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도드라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이제 진단명은요, 만성정맥부전이에요. 다리에 있는 이제 정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들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역류나 이 정맥 부전이 없는 상태에서 혈관이 늘어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게는 우리가 보통 큰 이제 가장 흔한 예로 운동 많이 하시는 이제 보디빌더 같은 분들, 혹은 이제 다리 뭐 사이클 선수 같은 다리 쪽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실제 이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혈관 기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혈관이 돌출되거나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팔 혈관이 또 잘 보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약간 탄력도가 떨어지고 피부가 피하 지방층도 빠지면서 혈관들이 돌출돼 보일 수도 있고요. 어 혹은 인제 뭐 기능이 없지만 혈관이 쪼끔 더 잘 늘어나신 분들은 또 피부 혈관이나 다리나 팔에 있는 혈관들이 좀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기능을 평가하는 인제 뭐 검사들을 쪼금 해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상담을 쪼끔 받아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훈참씨님 안녕하세요. 네. 가족분 중에서 혈관 질환으로 시술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면 저도 미리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뭐 가족력이 좀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뭐 증상이 전혀 없는데 뭐 무조건 미리 검진을 받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증상이 있을 때는 체크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뭐 미리 검사를 받는 것들은 굳이 젊은 분들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시술을 받았다가 어떤 시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협심증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다른 혈관에 시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검사보다는 미리 증상들을 한번 공유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혈관이 뭐 좁아졌든지
막혔든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다고 하면 나도 그러면 그런 증상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솔스 님 안녕하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압박 스타킹 권유받았는데 그런 걸 평소에 착용하면 증상 완화나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압박을 해 주는 것은 어떤 혈관 질환이든 특히나 다리 쪽의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뭐 정맥 질환은 우리가 인제 하지정맥류의 역사 뭐 치료의 역사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저는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방법들이 지금 말해 주는 압박 스타킹도 있고요. 뭐 수술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뭐 근래 100년 안에 개발돼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년 전부터 해 왔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원리는 계속 비슷한 원리였는데 그게 뭐 치료 약제 개발 혹은 치료 방법, 기계 개발로 그게 변화가 생겼을 뿐이지 기본 원리는 예전에부터 사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사실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그리스 우리 의학에서도 뭐 절개나 혹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압박을 해 준다. 계속 압박을 해 준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해 주는 것 자체가 혈류 흐름을 쪼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하든 압박을 하든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그게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제품들도 있고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네. 딸기 바나나 님. 혈관 질환은 한번 치료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혈관 질환은 사실 인제 어떤 뭐 사실 형태든 약간은 진행하는 질병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으면 점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한 번 치료하고 나서 그냥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만 해도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인제 보통 다리 혈관 시술을 할 때 수술을 할 때 혈관에 있어서 좁아진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좁아진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뭐 심혈관도 또 비슷합니다. 확장을 했을 때 그 시술이 초기에 했을 때는 한 번 치료하고 나서 그냥 약 잘 먹으면 평생 다시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협심증 같은 경우도 협심증 혹은 뭐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스텐트 시술을 했을 때 1 년, 2년 안에 재발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인제 계속 개발된 게 거기서 약물이 나오기도 하고 먹는 약도 계속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재발. 그래서 재발하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게 어떤 시기에 했냐에 따라서 재발 여부가 또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위험군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어 다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혈관 건강에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검진도 좀 제대로 제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혈관 건강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펠트 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아버지가 갑자기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하지정맥류 뭐 인제 이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엄청 마르셔서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주제와 좀 비슷한 내용들의 인제 질문들이 있어서 고 얘기를 쪼끔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같이 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날씨가 덥게 되면 온도가 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사실 혈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겠죠.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정맥 하정맥류라고 하면 정맥 부전이 있는 분들은 그로 인해서 증상들이 점차 확 늘어나는 경우들이 발현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겨울철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아프다."라고 하실 때는 다리 혈관 질환 분명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혈관 질환들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를 하면 환자들이 제일 많이 늘 때가 보게 되면요. 아주 추운 날도 있어요. 아주 추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막 발가락, 손가락 뭐 "이 끝이 시리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량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가 요맘때예요. 갑자기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딱 진행되는 요 시기에 혈관 질환으로 증상이 있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증상들이 예전에 없었던 증상들을 호소해서 오시거나 예전에는 좀 참을만 했는데 그 증상이 악화돼서 '아 너무 힘들다. 잠을 못 자겠다.' 혹은 '일하기 힘들다.'라고 해 오시는 경우들이 이런 시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검사를 해 보면 또 혈관들이 또 꽤 이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꽃송이 님이랑 해피 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날에 어지러운 것도 혈관 질환이 연관이 있을까요? 혹은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도 "다리가 더 많이 붓나요?"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혈관 질환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말초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혈관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또 있고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 흐름이 천천히 저류라는 게 일어나요.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좀 원활치 않게 되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동맥 같은 경우는 혈류가 심장에서 펌프가 계속 짜 주니까 빠른 속도로 또 이동할 수 있는데 정맥 같은 경우는 혈관이 요렇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심장처럼 짜 주는 장기가 없잖아요. 펌프 역할을 해 주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혈액 저류에 더 큰 영향을 또 받게 되고요.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고 거기에 인제 땀도 많이 흘리죠. 땀도 많이 흘리면서 체액이 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 이제 수분 섭취하라고 하니까 계속 커피를 마셔요. 우리 인제 더우니까 "아아를 마셔야지." 하고 아아 마시고 혹은 난 물이 별로 나는 안 땡기니까 물 대신 티 종류를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뇨작용을 만들게 되는 이런 수분을 섭취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탈수가 생겨요. 탈수가 생기면서 이맘때 인제 꽤 많이 느는 게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혈관은 늘어났는데 거기에 혈액 저류와 수분, 탈수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이 액체 성분이죠. 액체 성분이 혈관 내에만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 밖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조직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종, 부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 많이 붓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인제 직업적인 특성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서 있는 거,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정체되게 이렇게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쪼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더우면 땀을 인제 저희가 인제 지금은 실내가 대부분 에어컨이 있어서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를 좀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어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활동도 많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밖에 좀 걷다 보면 땀도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나면서 또 염분 소실도 되고 수분 정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인제 부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수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쪼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통 얘기할 때 저는 인제 얘기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자동차로 설명드리거든요. 고속도로로 설명드리거든요, 도로로. 그래서 "도로에 정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에 교통체증이 생기면서 붓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러닝들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야외 운동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까 인제 어지럼증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밖에서 인제 외부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상 이제 건강한 분들도 이때 샤워를 쪼끔 하거나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면 약간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인제 뭐 찬물 샤워 하지만 이제 너무 추우니까 겨울철에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쪼끔 하게 되겠죠.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하고 혹은 피로감이 있고 이런 상태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좀 약간 교감신경이 활발해진 상태거든요. 긴장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바로 뭐 인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 버리게 되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완 휴식 모드로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갑자기 조절되게 되면 이 자율신경계에 혼선이 생기면서 어지럼증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약간 두근거림이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하고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지 혹은 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좀 피로도가 좀 극심하게 높았을 때는 바로 샤워하는 것보다는 약간 뭐 누워서 휴식을 아니 혹은 쪼끔 약간 앉아서 긴장감을 쪼끔 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샤워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운전할 때도 어 이제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는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가속을 하다가 엑셀을 쭉 밟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천천히 브레이크를 또 밟는 필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여름철에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혈관 탄력성도 영향을 주는 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좀 혼선이 와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 큰 혼선이 오면서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이제 검사하다가도 어 약간 인제 미주신경 실신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 이런 경우에는 검사하다가도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인제 저희 질문이 쪼끔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인젤님 안녕하세요. 2 개월 전에 경화요법을 한 혈관이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어서 오늘 착색된 부분을 제거를 좀 했어요. 이러기도 하나요? 오늘 경화요법 한 곳에 붕대를 감아 주시던데 2일 동안 감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붕대 부위 알러지가 생겨서 하루 뒤에 푼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경화요법 한 것이 효과가 떨어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 하지정님 얘기네요. 혈관이 좀 늘어난 부분들 혹은 역류 있는 피부 밑에 있는 혈관들은 저런 경화 치료들을 꽤 많이 하죠. 네 경화 치료하는 부분들은 치료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웬만한 작은 혈관들은 또 치료 효과가 좋긴 한데 문제는 다른 부작용들은 크게 저는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착색은 상당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일반적으로 "3 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특히 인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런 멜라닌 인제 세포의 활성도나 이런 부분들이 서양인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활성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갈색으로 착색되는 경우들이 인제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이게 1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착색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요렇게 인제 클리닉에서 가셔 가지고 "착색됐다."라고 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은 보통 방법 중에 하나가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약간의 인제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혈관 안에 있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찌꺼기라고 표현하죠. 그 부분을 약간 짜내는 방법을 좀 쓰기도 해요.
짜내고 혈관 안에 그런 혈전이 생겨 있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하고 압박을 해 주게 되면 또 착색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인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위 때문에 인제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인제 저게 계속되면 그 밑에 있는 혈관을 뭐 제거하기도 하는데, 저도 인제 그런 측면에서 혈관의 뭐 깊이나 혹은 혈관 사이즈를 보고 이제 경화 치료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혈관 자체를 긁어내고 뭐 묶어내는 이제 발거 같은 시술을 또 주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정해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푼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 경화 자체의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요. 그렇게 인제 풀게 되면 다시 그 안에 혈류가 흐르면서 약간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의 인제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들이 인제 호전되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혹은 다시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압박을 좀 잘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 밤 쥐가 난 후에 종아리 아랫부위가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네요. 쥐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님 2 개월 전에 하지옥면 시술 때문일까요? 그동안 시술 후 통증은 없었거든요."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며칠 전이라고 하면 이게 인제 날씨랑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근육으로 제대로 된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혈관 질환들 혹은 인제 동맥이 말초 동맥이 좁아졌거나 혹은 하지옥면류가 있어서 정맥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쥐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시술을 2 개월 전에 받았다고 했을 때는 다리 혈관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상태, 그러니까 혈류가 이동이 약간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날씨가 좀 변하게 되고 혈관이 좀 확장되고 피부 밑에 혈류량이 좀 변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생기면서 어 이제 '쥐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제 시술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혈관 안에 다리 혈관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쥐가 난 것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게 뭐 한 1-2주 정도 지켜봤을 때 이게 반복적인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 이럴 때는 한번 시술한 부위도 체크를 해 보고 다른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피님. 네. "다리가 많이 붓고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이 안 좋나요? 냉찜질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냉찜질, 아이싱 많이 하죠, 아이싱. 그러니까 아이싱을 하는 것은요. 이게 인제 혈관이랑 이제 그러니까 부으니까 이게 아이싱, 부으니까 '아이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인제 보통 붓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삐었을 때 많이 붓죠. 우리가 인제 삐었을 때 붓죠. 그러니까 삐었을 때 붓는 것은 뭐 정말로 인제 혈관이 손상되거나 뭐 안에 림프관이 손상되면서도 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삐었을 때 붓는 거는 안에, 그러니까 염증 반응 때문에 좀 붓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냉찜질을 합니다. 염증도 쪼끔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염증도 가라앉힐 수 있고 혈관도 수축하면서 혈류량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염증이 생긴 상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붓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너무 극심한 온도 차이를 주게 되면 혈관의 탄성도, 탄력도가 좀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좋아졌다가 나중에 보면 악영향,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을 때는 그냥 다리를 올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그 혈관에 다리에 염증이 생길 인제 이벤트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리를 쪼끔 올리고 심장보다 쪼끔 높은 위치에서 혈류가 내 심장으로 쪼끔 잘 넘어갈 수 있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욕기, 뜨거운 족욕기 오래 하면 오히려 다리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다리가 약간 관절염이 있고 혹은 다리를 삐었어요. 혹은 뭐 다른 인제 문제가 있어서 붓고 아플 때는 뭐 따뜻하게 해 주는 것들 혹은 혈류 흐름을 쪼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혹은 냉찜질, 시기에 따라서 초기에는 냉찜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쪼끔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동생분이 서울에서 하지명 시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6 개월 전에. 현재 뒷종아리 부위 그리고 앞 허벅지 부위에 실핏줄이 있거든요. "원장님께서 '그냥 두면 된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는 제거를 못 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제거를 네. 기존에는 이게 그 아까 위에 말씀해 주셨던 인제 경화 치료 같은 것들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인제 경화 치료를 할 때 저렇게 실핏줄, 빨간색 뭐 이런 혈관들, 이런 푸른색 혈관들이 있을 때 치료는 가능한데요. 하고 나서 거기에 색소 침착이 좀 잘 생겨요. 그리고 그 혈관벽이 터지면서 멍도 쪼끔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변 혈관이 좀 이제 주변으로 이게 좀 퍼진다고 표현하죠. 재발들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는 인제 좀 다르게 쪼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 뭐 증상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긴 하죠. 저 부분이 제가 인제 항상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나 뭐 다른 치료들도 있으면 치료들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이게 인제 어 사실 인제 이게 좀 인제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치료자, 시술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인제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한 부분들이 정말 인제 서비스업으로 지금 이제 바뀐 부분들이 뭐 미용 인제 시술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정말 인제 굴러가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치료하는 인제 약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술자의 개입이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술자의 만족도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엔젤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부분들이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 '아직까지 시술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난 여기까지도 불만이고 여기까지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술하는 입장에서는 '아 저 정도는 그냥 두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시술을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해 드릴 거 없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치료의 종료가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결국에는 내가 인제 갈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치료를 해 놓고 나면 다른 병원에서 어딜 가든 치료를 거기서 했으니까 거기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당연히 거기서 인제 "치료 종거를 했으면 저희는 뭐 더 이상 해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 주시는 뭐 그러니까 실핏줄 이런 것들이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등한시하고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꼼꼼히 쪼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제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부분들의 약간의 불일치 그러니까 당연히 시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시술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이는 게 저는 쪼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인제 질환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런 갭이 좀 더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갑자기 심오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해피님 "푸른색 실핏줄 보이는 거랑 빨간색 실핏줄 보이는 거랑 무슨 차이일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혈관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혈관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색깔의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혈관 사이즈에 따라서 이 혈관 인제 이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아주 실핏줄 같은 경우는 인제 아예 빨간색 혈관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경우는 인제 모세혈관에 한두 개의 우리가 적혈구가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쪼끔 큰 혈관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녹색빛이죠. 녹색빛.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혈관들 색깔이 좀 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 적혈구뿐만 아니라 다른 혈류까지 같이 흐르니까 색깔이 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위에도 인제 저런 부분들이 인제 고민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 예전에는 정말 인제 생명이랑 연관된 부분들 혹은 정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저런 부분들에 더해서 질환뿐만 아니라 저런 이제 실핏줄 같은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저것 때문에 인제 중년 여성분들이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제가 인제 아이 키우고 뭐 인제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뭐 하다가 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지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좀 학교도 인제 가고 졸업하고, 그래서 나도 인제 내 몸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영도 하고 뭐 필라테스도 하고 야외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신경 쓰이더라. "저것 때문에 바지 못 입고 수영장 못 가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게 꽤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쪼끔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혈관 질환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인제 관심을 쪼끔 두는 부분들이 저런 쪼끔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좀 더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을 계속 뭐 치료도 하고 여러 데이터도 모으고 혹은 저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했을 때 '왜 선생님들이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는 길이 정말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이걸 했을 때 환자들이 저한테 말하는 그 만족도보다 오히려 이거 치료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더 해 주세요. 뭐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좀 더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건 쪼끔 약간 인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어 색소 침착 얘기도, 경화 치료 후에 색소 침착 얘기도 치료에 대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인제 예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짜내고 뭐 제거하는 정도에서 그냥 끝내고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치료 방법을 좀 찾으려고 좀 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약제 치료에서도 뭐 알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핏줄 같은 이런 치료에 대해서도 좀 계속 저도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제가 인제 얘기들을 온도 변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제 샤워 인제 운동하고 나서, 그리고 여름철에 샤워했을 때 좀 조심한 부분들을 쪼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늘 쪼끔 할 얘기들이 혈관 얘기니까요. 저희가 인제 보통 혈압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도 있고요.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정말 다들 여름철에 샤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샤워할 때 정말 인제 쪼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혈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좀 일어나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자기 샤워를 발생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든지 혹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제 고혈압 있는 분들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에 샤워할 때는 혈관을 위해서라도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요. 쪼끔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거나 쪼끔 무리한 활동하고 나서는 최소한 5 분에서 한 15분 정도는 좀 쿨다운하는 시간,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뒤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들 혹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판막 기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심장 안에도 판막이 있잖아요. 뭐 판막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인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장 기능이 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이렇게 활동 후에 바로 샤워했을 때는 심장 기능이 제대로 원활치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혈관의 반응성도 떨어지고 이 혈류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왜냐하면 심장이 제대로 못 짜주기 때문에 그 말초 혈관이 확장되거나 뭐 수축하면 생기는 그런 반응에 좀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제 쓰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인제 고령층만 아니라 이렇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고령자분들도 마찬가지죠. 혈관 탄력성은 떨어져 있지, 그리고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면 탈수가 와 있지 하면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저혈압이나 이렇게 실수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바로 당뇨 환자예요.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혈관병이죠. 근데 또 하나는 신경계에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절하는 신경계. 그래서 말초 신경에,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반응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자율신경에서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신경들이 떨어지면 이게 인제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또 혈관이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뭐 실신 혹은 뭐 신경전이라고 두근거림,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쿨다운도 하고, 그리고 내가 체온이 좀 식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숨을 고르고 땀도 쪼끔 닦고,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샤워할 때는 좀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약간의 체온 온도차를 어 이제 외부랑 체온과 온도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또 무리하게 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중단하고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맘때 대중탕 같은 데 사우나에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다가 "아 인제 좀 땀 좀 빼자."라고 했을 때 안 그래도 내가 탈수 상태인데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혹은 탕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 잘하고, 그리고 온도 변화, 그러니까 온도차 잘 안 생기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저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아침에 요즘 너무 더워요. 덥다 보니까 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비 오듯이 나고 막 이마에도 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땀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긴 하죠. 땀이 나면 뭔가 시야도 가리고 해서 좀 지저분하긴 하는데, 그래도 난 땀 나니까, 땀이 나면 체온을 조절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땀이 나면 그냥 둘까?'라고 하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처럼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나 이런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운동 후에 땀이 나면 잘 닦아 주시는 게 오히려 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땀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게 인제 결국에는 끈적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약간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 뭐 냄새 나고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 땀이 난다는 것은 체온 조절을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땀이 위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이 땀으로 피부가 약간 코팅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고여 있으면. 그러면 체온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높아질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걸 잘 닦아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잘 닦아 주고 체온을 좀 일정 온도로 혹은 체온을 쪼끔 떨어뜨릴, 피부 온도를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걸 두게 되고, 그거 두게 된 상태에서 코팅된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운동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탈수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부 온도가 또 올라가면서 뭐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 혹은 일하다가 땀이 많이 나면 수건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는 땀을 좀 잘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죠. 좀 뭐 불쾌감도 일으켜서 집중력 떨어뜨리고 뭐 이거 자체가 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긴 하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땀도 잘 닦고 샤워할 때 기본적으로 어 미지근한 온도에서 좀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쪼끔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45 분, 46 분을 가고 있네요. 네. 엔젤님. 네. 위에 엔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위에 질문은 제가 인제 답변을 좀 드렸는데 밑에 "경화요법을 하고 난 뒤에 다리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걷기, 자전거 등등 다음 날부터 해도 될까요?"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운동들은 그냥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화요법을 하게 되면 혈관이 좀 변성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 염증 반응도 생기고 거기 그런 과정에서 혈관 안에 혈전이 쌓일 수도 있고요. 혹은 혈관벽이 터지면서 멍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압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활동을 한다든지 뭐 스쿼트를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경화 치료를 해 놓은 혈관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고 그거가 그런 거 자체가 혈전을 아니 혈전이 생긴다든지 혹은 추후에 생기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들, 통증, 혈관염 혹은 피부 착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적절한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걷는 것들을 쪼끔 추천드리긴 해요. "좀 걷고 활동을 하셔라." 그래야지 인제 우리 혈관의 회복력도 좀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혈관의 리모델링 그러니까 우리 혈류의 재분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보시니까 마지막 엔젤님이 질문 주신 게 "우리 몸에서 눈으로 보이는 혈관은 모두 정맥혈관인가요? 치질도 혈관이 튀어나온 거라고 하던데 손등 혈관도 몇 년 전에 울퉁불퉁 튀어나왔다고 하네요."라고 하는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혈관은 정맥이 맞습니다. 동맥혈관은 중요한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동맥혈관은 생명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 혈관이 제대로 뭐 만약에 끊어진다든지 막힌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혈류를 보내주는 그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좀 깊숙이 있습니다. 뭐 근육의 근육 안쪽에 있기도 하고 피부 깊이 있는 경우도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인제 상처가 난다고 해도 출혈이 생겼을 때 동맥까지 상처가 나는 경우들, 동맥까지 절단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피부 밖으로 뭔가 돌출되거나 튀어나오는 것들은 다 거의 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뭐 치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손등혈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정맥혈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저희가 벌써 인제 끝날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쪼금 말씀드린 게 어 여름철에 이 혈관 질환 때문에 좀 방심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는 경우들이 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여름철 질환 그러니까 겨울철 질환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여름철을 좀 방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시기에 이런 사고들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을 좀 가져 봤습니다. 아마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이 저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갈 거고요. 어 아마 더위는 다다음 주가 더 덥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로 제가 못다한 얘기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열 그러니까 폭염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시고요. 이런 여름철의 혈관 질환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 중에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흉부외과 전문의 소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